사우디 왕세자의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1위, 2위, 3위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을 데려오십시오. BBC, CNN, 중동 주요 언론들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긴급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한국, 늘 감사합니다. 유럽의 300년 철도 노하우를 뛰어넘은 한국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그 순간 왕세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여러 사업을 같이 해온 파트너입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섭씨 55도 사막에서 무인 지하철이 달리게 된 놀라운 비밀,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기적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무타이리입니다. 리야드 교통청에서 일하는 41살 엔지니어죠. 2019년 3월 15일 새벽 5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알무타이리 씨, 지금 즉시 교통부로 오십시오.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부장관님의 목소리였어요. 새벽에 이런 전화가 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면서도 무슨 일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됐습니다. 교통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부장관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확정됐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분명 프랑스 알스톰이나 독일 지멘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삼성물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이요? 전자제품 만드는 그 삼성 말입니까? 부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정신인가 싶었죠. 프랑스 알스톰은 떼제베로 유럽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 독일 지멘스는 IC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일본 가와사키는 신칸센으로 50년 무사고 기록을 자랑하고 중국 CRRC는 세계 최장 고속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나열하자 부장관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무타이리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현지 코디네이터로 임명됐습니다. 네. 저요? 한국 팀과 직접 일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조 원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를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 맡긴다니 우리 정부가 미쳤나 싶었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좋아하지만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저는 국가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한국팀을 맞을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이해하기나 할까? 온갖 의구심을 품은 채 첫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회의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리야드의 현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 도시는 정말 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곳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은 전쟁 같았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직선거리로는 20km도 안 되는데 차로 2시간은 기본이었죠. 특히 여름에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50도가 넘는 더위에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은 찜통 같았고 교통체증에 갇혀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파이사라, 내가 젊었을 때는 낙타 한 마리만 있으면 사막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단다. 지금은 어떠니? 기술이 발전했다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 아니냐?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가 됐다고 하지만 이동의 자유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이 해결책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거대한 메트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죠. 176km, 6개 노선, 85개 역,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입찰 경쟁도 치열했어요. 프랑스 알스톰은 떼제베 기술로 시속 320km의 고속철도를 자랑했고 독일 지멘스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내세웠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신칸센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강조했고 중국 CRRC는 압도적인 건설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어필했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들이 줄 서 있는데 왜 하필 삼성물산이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었어요. 한 동료가 비웃듯이 말했죠. 갤럭시폰이나 TV는 잘 만들겠지. 하지만 사막의 지하철이라니, 그것도 무인 지하철을 만든다고?
꿈 깨라고 하고 싶네.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맞아. 프랑스는 200년 철도 역사가 있고, 독일은 산업혁명의 본고장이잖아. 일본은 정밀 기술의 최고봉이고, 한국이 뭐가 있다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며칠 후면 한국팀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기대, 아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임명된 후 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 경력도 끝이니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한국 회사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글쎄,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우리 부서 동료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어느 날 회의에서 선배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1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맡기다니. 다른 동료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사우디 여름 56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까요? 모래 폭풍은 어떻고요? 한국에 사막이 있나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해야 했죠. 한국팀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통역팀을 구성하고 현장 답사 일정을 짜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부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놀랐어요. 삼성물산의 제안서 요약본이었는데 거기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전 구간 완전 무인 운행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관제,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작동 보장, 모래 폭풍 완벽 차단 시스템. 순간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싶었죠. 특히 놀란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부산 도시철도 무인 운행 15년 무사고 운영 중? 뭐? 한국이 이미 무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등 여러 도시에서 이미 무인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게 있나?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어요. 한국의 온화한 기후와 우리 사막의 극한 환경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팀을 만나기 전날 교통부 차관님이 저를 따로 불러 입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왜 삼성물산이 선정됐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무타이리 씨, 우리도 처음엔 의외였소. 하지만 평가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차관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95점을 받았습니다. 알스톰이 89점, 지멘스가 87점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특히 무인 운행 시스템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이미 한국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큰 점수를 받았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제시한 금액도 다른 업체들보다 20%나 저렴했어요. 그런데 품질은 오히려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건설 속도와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패스트 트랙 공법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공기를 30%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관님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막 환경 대응 방안입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감탄했어요.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상세했습니다. 모래 입자 크기별 대응 방안, 계절별 온도 변화 대응, 심지어 라마단 기간 운행 계획까지 있었어요. 이들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연구했다고 하더군요.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화 전문가를 고용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아랍어 교육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순간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그들을 얕보는 동안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알무타이리 씨, 이것도 중요한데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쿠웨이트 자베르 다리, 모두 극한 환경에서 완성한 프로젝트들이죠. 차관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과연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다음 날이 그들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드디어 한국팀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첫 번째 놀란 점은 나이였어요. 예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건 아살라무 알라이쿰, 팀을 이끄는 사람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강혜민 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알라이쿰 아살람. 아랍어를 하시는군요. 조금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가 되어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인샤알라. 인샤알라라니? 신의 뜻대로라는 우리의 관용어구까지 아는 것에 놀랐어요. 게다가 발음도 꽤 정확했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가져온 장비 상자들을 보니 모두 아랍어로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고온 대응 장비, 모래 차단 필터, 사막용 특수 공구 등등. 강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리야드의 10년간 기후 데이터, 모래 폭풍 패턴 분석, 지하 수위 변화 그래프, 우리보다 더 자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2년 전부터요.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환영 만찬을 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팀원들이 모두 오른손으로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심지어 식사 전후로 비스밀라와 아람둘릴라를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문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보통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강 본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죠. 저희는 단순히 지하철을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여준 첫인상이 끝까지 이어질까요? 프로젝트 첫 회의가 열린 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거든요. 강혜민 본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가 연구한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입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충격이었어요. 리야드 전체 지형을 3D로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이 나타났는데 지하 안반층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성 데이터와 지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놀라웠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승객 이동 패턴 예측이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이프타르 시간 전후로 승객이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증편 운행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집단 예배 시간에는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강 본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우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킹사우드 대학교 교수님들, 문화 전문가들,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까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박재윤 기술이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사막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래와 열입니다. 저희는 나사에서 화성 탐사 로봇에 사용한 기술을 응용했어요. 모래 입자가 들어와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구조죠. 화면에 특수 필터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3중 필터 구조로 0.001mm 크기의 초미세 모래까지 걸러냅니다. 그리고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유지보수도 최소화됩니다. 우리 기술팀장이 질문했어요. 여름 56도 고온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전자 장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군사용 규격의 부품을 사용합니다. 섭씨 80도까지 정상 작동하죠. 그리고 이중 냉각 시스템으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강 본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파이살 씨, 저희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실패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다른 외국 회사들은 이 정도로 하지 않거든요. 강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저희는 사우디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해야겠죠? 그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완벽한 계획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통할까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난 6월, 리야드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간 날이었죠. 정말 숨 쉬기조차 힘든 날씨였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살 씨, 큰일 났어요. 한국 직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죠. 임시 의무실에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도영이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최 대리가 힘없이 말했어요. 의사는 열사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강혜민 본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최 대리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도영아, 왜 이렇게 무리했어? 쉬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본부장님.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때였어요. 우리 사우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 팀과 약간 거리를 두던 사람들까지도요. 누군가 시원한 물을 가져왔고 또 다른 사람은 현지 전통 요법으로 쓰이는 약초를 가져왔어요. 우리 팀 선임 엔지니어인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우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팀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특히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한국 직원들을 강제로 쉬게 하고 우리가 작업을 이어받았죠. 강 본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실 줄은. 칼리드가 강 본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 팀 아닙니까?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날 저녁 병원으로 옮겨진 최 대리를 문병 갔어요. 놀랍게도 병실에는 많은 사우디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과일이며 전통 음식이며 잔뜩 가져와서요. 최 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사우디 직원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친구예요. 강 본부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파이살 씨,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기술을 넘어선 마음의 교류, 진정한 협력이죠. 그 다음 날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은 우리를 위해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단식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위를 피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팀이 만든 특별 휴게실이었어요. 정나눔터라는 한글과 아랍어가 함께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곳에서 양국 직원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최 대리가 완쾌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가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맛은 영 이상했지만 최 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 먹었습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해요.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56도의 지옥 같은 더위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든 거죠. 기술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말했듯이 이게 바로 정이라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의 교류. 그리고 이 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최도영 대리 사건 이후 한국 팀과 사우디 팀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어느 날 아침, 강혜민 본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파이살 씨,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사합동혁신회의였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었죠.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직급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우리 팀 막내 엔지니어 압둘라가 손을 들었어요. 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 전통 건축에는 바드기르라는 자연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 설계에 응용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만 한국팀의 박재윤 기술이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잠깐,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인데요?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융합. 당장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일주일 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바드기르 원리를 적용하니 냉방 에너지가 30%나 절감됐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죠. 압둘라, 자네가 영웅이야. 스물셋 막내의 아이디어가 수십억 원을 절약한 거예요. 이후로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을 만들 때였어요. 한국팀이 첨단 필터를 개발했지만 뭔가 부족했죠. 그때 우리 팀 선임 엔지니어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베두인들은 모래폭풍이 오면 낙타를 특별한 방향으로 세웁니다. 바람의 흐름을 계산해서요. 한국팀이 이를 응용해 역사 입구를 특별한 각도로 설계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래 유입이 90% 이상 차단됐죠. 강 본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지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팀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 직원들은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국어를 배웠죠. 점심시간에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한국 직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함께 단식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이프타르 시간이 되면 다 함께 둘러앉아 대추의 아자와 물로 단식을 마쳤죠. 최도영 대리가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다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 말을 들은 칼리드가 최 대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도영, 너는 이제 진짜 우리 형제야. 이런 끈끈한 팀워크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계획보다 20%나 빠르게 진행됐죠. 무엇보다 품질이 놀라웠습니다. 양국의 장점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시험 운행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중앙 관제실에 모였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강혜민 본부장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되셨죠? 네. 한 목소리로 대답이 나왔어요. 한국 팀과 사우디 팀이 하나가 된 목소리였죠. 3, 2, 1. 출발. 스크린에서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무인 열차가 출발한 거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20분. 열차는 완벽하게 운행됐어요. 강역에 정확히 정차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모든 게 자동이었죠. 지하 40m 구간 진입합니다. 가장 깊은 구간이었어요.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변하는 곳이죠. 모두가 더욱 긴장했습니다. 시스템 모두 정상입니다. 내부 온도 20도 유지 중.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자, 이제 모래폭풍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특수 장치로 인공 모래폭풍을 만들어냈어요. 시속 80km의 강풍에 모래가 뒤섞여 역사로 몰아쳤죠. 놀랍게도 열차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개발한 바드기르 시스템과 특수 필터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죠. 박재윤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AI가 실시간으로 바람의 방향을 분석하고 필터 각도를 조절합니다. 모래 유입률 0.01% 이하. 정말 놀라웠어요. 밖은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데 열차 안은 완벽하게 깨끗했으니까요. 다음은 극한 온도 테스트였습니다. 터널 내부 온도를 58도까지 올렸어요. 냉각 시스템 정상 작동. 차 내 온도 19도. 믿을 수 없었어요. 밖은 지옥 같은데 안은 천국인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비상 상황 대응이었어요. 일부러 장애물을 놓고 테스트했는데 AI가 0.3초 만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차했습니다. 이건 인간보다 빠른데요? 제가 감탄하자 강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들어가 있죠. 사우디의 전통 지식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거예요. 시험 운행이 끝나고 우리는 직접 시승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데 열차가 부드럽게 달리고 정확히 정차하고 안내 방송까지 완벽했으니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아랍어, 영어, 우르두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다음 역은 킹 압둘라 금융지구입니다. 한국어 안내가 나오자 최도영 대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영만리에서 한국말을 들으니 너무 감동이에요. 칼리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 여기도 도영의 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집. 그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협력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드디어 역사적인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국왕 폐하와 왕세자,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였죠. 세계 각국의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첨단 무인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주목한 거예요. 개통식장 한쪽에는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땀 흘린 전우들이죠. 강혜민 본부장과 제가 대표로 맨 앞에 섰어요. 긴장되시죠? 강 본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해요. 저도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국왕 폐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그 상징입니다. 폐하께서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한국의 삼성물산과 우리 기술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하철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왕세자께서도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팀은 우리를 존중했고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죠. 이것이 바로 비전 2030의 정신입니다. 이어서 시승식이 있었어요. 국왕 폐하와 왕세자,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첫 번째 공식 승객이 되었죠.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어요. 매끈한 디자인, 아랍 전통 문양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외관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마샬라, 정말 아름답구나. 국왕 폐하께서 감탄하셨어요. 열차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여성 전용 칸, 그리고 작은 기도 공간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열차가 출발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데 부드럽게 움직이는 열차를 보며 다들 신기해했죠. 정말 놀랍군. 이게 미래구나. 한 고위 인사가 중얼거렸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열차가 첫 번째 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플랫폼에는 일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열차에 올라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건넜는데 이제는 이런 미래의 열차를 타다니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강혜민 본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개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강 본부장과 저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두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들었소. 우리는 황송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폐하, 모든 팀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국왕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는군. 들었소. 두 팀이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고. 그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오. 그리고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함께 잡게 하셨어요. 이 악수가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요. 기술과 마음이 만난 아름다운 동행이지. 그 순간 강 본부장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해냈어요. 파이살 씨,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네, 강 본부장님, 우리의 우정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한국팀과 사우디팀은 하나가 되어 춤을 췄어요. 한국의 강강술래와 사우디의 전통춤이 어우러진 특별한 밤이었죠. 최도영 대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야, 도영아. 넌 이제 영원한 내 동생이야.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지하철 개통을 넘어 두 나라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거였습니다. 개통 후 한 달, 리야드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도 180도 바뀌었죠. 아빠, 오늘도 지하철 타고 학교 가요. 9살 딸 누라가 신나서 외쳤어요. 예전에는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거나 제가 직접 차로 데려다 줘야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요. 아내 자으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오늘 사라랑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 지하철로 20분이면 다니까 너무 편해. 전에는 운전을 못하는 아내가 어디 가려면 항상 제게 부탁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출퇴근이었습니다. 예전에 2시간 걸리던 길이 이제 35분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쾌적한 환경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면서요. 파이살 씨,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직장 동료가 말했어요. 그럴만도 하지. 하루에 3시간을 절약하니까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저녁도 먹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경제적 효과도 컸어요. 한 달 기름값이 800리알에서 200리알로 줄었고 주차비도 들지 않죠. 그 돈으로 가족 외식도 자주 하고 저축도 늘렸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지하철을 타고 쇼핑몰에 갔어요. 예전 같으면 교통체증 때문에 엄두도 못 냈을 일이죠. 아빠, 지하철 정말 최고예요. 아빠가 만드는 거 도와줬다며요? 누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아빠가 한국 삼촌들이랑 같이 만들었어. 한국 삼촌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회 전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죠. 지하철역에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를 돕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컸어요. 제 여동생 라일라가 말했죠.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어디든 혼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 직장도 구하기 쉬워졌고 실제로 여성 취업률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출퇴근이 편해지니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된 거죠. 청년들의 삶도 바뀌었어요. 제 조카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삼촌, 이제 차 없어도 돼요. 그 돈으로 창업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동차 구입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응급환자가 생겨도 지하철로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지하철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어요. 교육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학생들이 더 먼 곳에 좋은 학교나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대학생들도 통학 시간이 줄어 공부할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야.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줬잖아. 맞아요. 개통 후에도 한국팀은 계속 우리와 함께했어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더 머물며 현지 직원들을 교육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정 나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사우디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였죠. 최도영 대리는 이제 아랍어도 꽤 유창해져서 직접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의 미래 주인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의 강의를 듣던 한 청년이 말했죠. 도영 형,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양국 간 인재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많은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가고 한국 전문가들이 계속 리야드를 방문했죠.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습니다. 개통 6개월 후 리야드 곳곳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이 생겨났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각 역사에 설치된 우정의 벽이었습니다. 한국 팀과 사우디 팀이 함께 찍은 사진들, 공사 중 있었던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킹 파우드역에는 특별한 사진이 있었어요. 56도 폭염에 쓰러진 최도영 대리를 사우디 직원들이 돌보는 모습이었죠.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형제는 국경을 넘는다. 많은 시민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동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한 시민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알올라야역에는 한사 우정 카페가 생겼어요. 한국인 바리스타와 사우디 바리스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죠. 메뉴도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차와 아랍 커피를 퓨전한 음료들이 인기였죠. 어서 오세요. 오늘의 추천은 정 블렌드입니다. 한국 대추차와 아랍 카르다mom을 조화시킨 특별한 음료예요. 이곳은 양국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어 스터디 그룹, 문화 교류 모임들이 자주 열렸죠. 특히 감동적인 건 도영이 놀이터였어요. 최도영 대리가 자비를 털어 만든 어린이 놀이 공간이었죠. 그가 쓰러졌던 날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사우디 형님들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에요. 놀이터 개장식 날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우리 딸 누라도 신나게 뛰어놀았죠. 도영 삼촌 최고. 감사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최 대리는 눈물을 훔쳤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훈훈한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소통하는 모습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사우디 청년이 다가가 서툰 한국어로 도와줬죠.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 알고 보니 정 나눔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배운 청년이었어요. 한국 음식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었죠. 모든 메뉴가 할랄로 준비되고 라마단 기간엔 이프타르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김치 훔무스, 불고기 케밥 같은 퓨전 메뉴도 인기였죠. 음식을 통해서도 두 문화가 아름답게 융합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케이팝의 나라가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한테 정이라는 게 있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래. 맞아. 우리 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시장에서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강혜민 본부장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송별회가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우디 직원들이 모였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술은 언젠가 낡아지지만 우리가 나눈 정은 영원할 거예요. 강 본부장의 인사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칼리드가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이제 그 정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췄어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죠. 우리는 이미 정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한국 팀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남긴 정신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정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리야드를 변화시켰어요. 지하철 운영팀에서 일하는 압둘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정시 운행률 99.8%를 달성했어요. 빨리빨리 정신으로 일하면서도 안전은 절대 놓치지 않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느긋한 것으로 유명한 우리가 이제는 1분 1초를 다투며 일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정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직원들이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죠. 이런 변화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정부 청사, 병원, 학교, 어디서나 정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한국어 학습 열풍도 대단했어요. 리야드 한국문화원은 수강 신청자가 폭주해서 대기자가 수백 명이나 됐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리에서 한국어 인사를 하는 사우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15살 소년 파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아저씨, 저 한국 가서 지하철 기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지하철 만들 거예요. 훌륭한 꿈이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뤄라. 네. 최도영 형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마음이 따뜻한 엔지니어요.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도 늘어났어요. 삼성물산의 성공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도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현대건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들에게 아랍 문화 교육을 시킨 거였어요. LG는 현지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센터를 만들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정부 관계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사우디 기업들도 한국식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직원들 간의 정 문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이살, 우리도 이제 매주 월요일에 전 직원이 모여서 커피 마시며 대화해. 한국 팀이 하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업무 효율이 올라가더라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였어요. 리야드 서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매년 수십 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게 됐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 나나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와 비슷해서 친근했죠. 이제 리야드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죠. 한국의 좋은 점과 사우디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지하철 개통 1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전국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지명했죠. 리아드의 성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메카, 메디나, 제다, 담맘 모든 주요 도시를 최첨단 철도로 연결할 것입니다. 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온 국민이 환호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발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요. 프로젝트명은 정레일웨이입니다. 정레일웨이. 한국어 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며칠 후 강혜민 본부장으로부터 화상 전화가 왔어요. 파이살 씨 들으셨죠?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하게 됐어요. 네. 정말 기뻐요. 이번엔 더 큰 프로젝트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한국과 사우디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거죠.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모두 공유하면서요. 특히 기대되는 건 메카 메디나 고속철도였어요. 전 세계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를 위한 특별한 철도였죠.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닦는 신성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준비회의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순례객들의 특수한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시간 알림 시스템, 우도 공간, 노약자 전용 구역, 심지어 이을암 착용자를 위한 특별 좌석까지 설계하셨네요. 당연하죠.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니까요. 신성한 여정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도 논의되었어요. 미래 도시에 들어갈 차세대 교통 시스템 계획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가 주목할 미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청년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죠. 대학생 살만이 찾아와 말했어요. 삼촌,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국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 형제 국가가 된 거죠. 양국 정상이 만날 때마다 정파트너십을 강조했어요. 기술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것이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야드 지하철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죠. 언젠가 우리 손자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시작했어라고. 이제 저는 고백해야 합니다. 처음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로 선정됐을 때 저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었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뭘 안다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런 우리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를 존중했고 배우려 했고 진심으로 다가왔죠. 강혜민 본부장님, 당신이 처음 아랍어로 인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최도영 대리, 자네가 쓰러졌을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을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심어줬고 미래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줬죠. 이제 제 딸 누라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K-팝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영 삼촌 같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래요. 아들 함자는 서울대학교에 유학 가는 게 꿈이고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리야드 전체가, 아니 사우디 전체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죠.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 정을 아는 나라로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계속 편견에 갇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다가와준 한국 친구들에게, 기술보다 더 값진 것을 가르쳐준 그들에게 슈크란, 감사합니다. 슈크란. 이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부족합니다. 리야드의 밤하늘 아래 불빛을 밝히며 달리는 지하철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이 만든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제입니다. 기술로 연결되고 정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샤알라, 신의 뜻대로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살 알무타이리 씨가 직접 경험한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 존경으로, 의심이 신뢰로,
그리고 낯선 관계가 형제로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 이뤄낸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었죠. 특히 한국의 정 문화가 사우디에 전해지고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술과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한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